안녕하십니까. 총무담당 김명수입니다. 오늘 의정아카데미는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 마상호 지도과장님의 공직선거법 안내 특강과 의 홈페이지 개편에 대한 설명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0강좌 의정아카데미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갖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정면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아래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필린 의장님의 인사 말씀과 함께 오늘 특강을 해주실 강사님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동료 여러분, 동료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우요히 명절 추석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명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명절이 가까워지면 심적 부담이 큰 게 사실입니다. 선물하자니 선거법, 허용법이 어디까지 갈지 또 걱정됩니다. 인사만 하자니 따가운 성적을 받을 것도 많고 이래저래 정치인들은 명절 보내기라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료원 여러분께 도움을 드립니다. 선거법에 관련된 의정아카데미를 준비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깨끗한 선거가 정착되고 있습니다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심코 선거법에 적축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의정아카데미는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 마상호 지도과장을 강사로 모셨습니다. 사례를 중심으로 선거법이 적축되는지 궁금증을 풀어주실 것으로 기대하며 있어 강사님을 탄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 마상호입니다. 저는 아마 저도 의원님들 얼굴을 뵙게 된 것이 오늘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만나니까 대단히 반갑거든요. 또 의원님들 저를 어떻게 보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제가 91년도 공직생활을 도의 지도과에서 생활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16년째 도의 지도과에만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도의 지도회장을 해가지고 법령 운영을 한 3년간 맡았었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부터 조사 담당관으로 있어가지고 조사를 총괄하고 있었고, 또 2011년부터 지금까지 한 3년째 지금 지도과장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 담당관은 아마 전국에서 최장수일 것 같아요. 3년 이상 넘어간 적이 없는데 제가 조사 담당관을 한 5년째 맡고 있었고요. 지도과장 역시 아마 최장수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이 기회를 맞이해가지고 하여튼 여러분들의 인사 되게 된 점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선거법이라고 보면은 마찬가지로 상당히 저희들도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원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제일로 쉬운 방법은 우리 선거관리한테 물어봐가지고 아마 하는 것이 제일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자세하게 시간이 많이 있어가지고 할 사항은 아니고요. 간략하게 이런 의정활동 또는 명절 관련돼가지고 선물 제공과 관련된 기부행위가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명함과 관련돼 가지고 입법 행위가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명함과 관련된 사례, 그다음에 축사, 표창, 출판 기념회, 그다음에 새롭게 8월 13일 날 선거법이 개정돼 가지고 문자 메시지를 명절 때 그 인사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정 활동은 뭐 의원님들이 뭐 잘 아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입법부 애정자보다는 한 가지 무기가 있는 것이 의정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의정 활동을 잘 활용하시면은 선거 때 표를 얻게 되는데 많은 이익이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제한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 활동은 상당히 폭넓게 제한 없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기간은 선거일 전 90일 전까지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전에는 어떤 집회를 또는 책자를 통해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집회를 이용할 때도 사람들을 모이게 또는 사람들이 자주 오고 가는 길거리, 어떻게 보면 공개당시 연설 대담 형식으로 그런 형태로 하면 그거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책자를 할 때도 다양한 형태로 할 수는 있습니다. 책자 형태로 할 때도 어떻게 보면 그 연합카드라든가 또는 명함 또는 현수막 같은 이런 형태로 하면은 그것은 위반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의정활동 내용 중에 얼마든지 의정활동에서는 홍보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차기 선거에서의 지지 호소, 이것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떤 상황을 들어가줘서나 그걸 활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책자에 제3자의 어떤 인상을 배제한다든가 하면 그건 안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 활동은 책자 형태로 할 때가 일반적인 형태거든요. 그러면 그 일반적인 형태의 그 배부 형태는 얼마든지 자유스럽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편 투입을 한다든가 또는 신문지 삽입을 해가지고 한다든가 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장소에 비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또는 미용실 또는 기관 시설의 어떤 민원실이라든가 이런 마을 회관 같은 데 비치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다만 제한되는 것은 가두에서 살포한다든가 가두에서 비치하는 형태 또는 호별 방문 통해서 배부는 그런 형태는 좀 제한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농촌지역에서 유의할 사항은 어떤 공무원이라든가 이용해가지고 의정활동 이 보고를 방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조금 유의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의정활동은 자유스럽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을 통해 가지고 이장보다는 공무원을 통해 가지고 할 때 공무원이 어떻게 보면은 선거 중립 의무에 위반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는 좀 이루지 마시고요. 나중에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정 활동은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절 때 선물 제공이거든요. 물론 평상시 때도 이 기부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부행위라면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들 또 선거구민과 연부가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어떤 재산상 이익을 주는 행위는 일단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다만 법에서 의례적인 행위라든가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라든가 또는 직무상 또는 부호적 자선적 그런 행위를 들어가지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지고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에 대해서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가 4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제가 몇 가지만 의례적인 행위 중에서 몇 가지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회비 납부는
당연히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어떤 모임에 그 구성원으로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교 친목단체가 있습니다. 정체화가 됐든 동창회가 됐든 향후회 또는 친목회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어떻게 보면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관이라든가 규약 또는 정관 규약이 없지만은 운영 관례상 의무에 기해 가지고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경우는 그것은 모의법상 기부회를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종전의 범위 아니가 뭐냐? 다른 예를 들어가지고 동창회 회장으로 피선이 됐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동창회장에는 총 동창회장도 있고 기습을 동창회장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피선이 있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어떤 정과이라든가 회칙이라든가 있을 때 거기에 그에 따라서 내면 괜찮지만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과거에 동창회장이 얼마나 동창회장이 됐을 때 냈는지 운영 관례상 동창회를 운영하려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부분 그 돈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동창회장은 1,000만 원 냈다고 합시다. 자기는 이번에 선거가 임박하니까 내가 됐을 때 3,000만 원 냈다. 그것은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평소 자기 자신이 다니는 그런 종교 시설이 있거든요. 뭐 교회라든가 또는 성당이라든가 사찰 이런 거 있을 때 그때 통상 예에 따른 헌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역시 마찬가지로 기부형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이외에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부활절 또 선거 출마하다 보니까 어떤 지지를 받기 위해서 특별 헌금을 낸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은 위반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2006년도 때에 전남의 모 분수 배우자가 특별 헌금 1억 원을 제공을 해서 선거가 끝나고 당선이 됐지만은 분수가 당선이 무효로 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법에서 기부행위를 보지 않는 그런 행위라 하더라도 어떨 때는 위반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 구체적인 내용,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런 사항을 봐가지고 판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기부행위는 어떻게 보면 법에서 허용하는 것 위에는 다 위반이라고 하는데 그럼 판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 이 법에서 전부 다 모든 것을 다 망라해가지고 규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상에 따라가지고 얼마든지 의례적인 또는 직무상 행위로 할 수 있는 행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판례는 어떻게 되냐? 그 예를 제가 몇 가지를 드는데요. 뭐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사람과 더불어 살다 보면은 이런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행위냐? 자기가 집을 옮길 때 집들이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또는 돌잔치가 있을 때 돌잔치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또 이사할 때 가까운 이웃한테 이사떡을 제공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위반되고 어떤 경우는 위반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사례라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또 이 어촌에 가면은 어선이 출항하기 위해서 만선을 기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품머제를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후보자가 그 어선에 소주 한두 박스 또는 음료수 한두 박스 이것을 어선 몇 척한테 제공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판례에서는 그 위반이 안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내렸거든요. 또 아까 제가 얘기할 때 그 집들이 같은 거 할 때 실제 이 도내에서 어떤 지역의 군 의원 한 분이 2006년도 때 선거가 끝나고 나서 집들이 하면은 선거법이 위반되지 않는다고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의원은
집들이 어떻게 보면 행사를 한 거죠. 우리가 보통 집들이라고 하면은 가족, 친지 또는 친구 또는 직장 동료들 모여가지고 간단하게 식사, 나 이사했으니까 이렇게 좀 예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의원님께서는 선거가 끝나 보니까 아마 도와준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이웃이 있다 보니까 한 400명 정도를 막 불러가지고 행사를 했어요. 그는 이 경우는 통상 예에 따라 집들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선거관리에서 고발을 해가지고 피선권 상실이 됐습니다. 의원이 그 상실한 것이죠. 이처럼 대법원에서는 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사례라 하더라도 어떤 일정 기준에 의해서 이것이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요건을 보거든요. 한 가지는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질서 범위 안에서 의례적 또는 직무상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그런 행위는 위반되지만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그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병에 관련돼가지고 판시를 낼 때는 이 세 가지 요건입니다. 정상적인 생활 때 하나냐, 아니냐, 기냐, 또 역사적으로 생성된 질서 범위냐, 아니냐, 어떻게 보면 전례의 미풍 양식이냐, 기냐, 아니냐. 또 세 가지는, 세 번째는 그것이 의례적인 또는 직무상 행위로서의 볼 때 그것이 과도한 것이냐, 아니냐. 그거를 놓고 세 가지를 봅니다. 그러면 요것을 한번 대입을 할 때, 아까 저기 집들이 행사, 어떻게 보면 의원이든 아니면 일반 사람이든, 물론 지금이야 조금 집들이 하는 걸 조금 많이 않지만 그래도 하여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의원이든 의원이 아니든 일반 사람이든 똑같이 하는 정상적인 생활 형태의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이 과거부터 내려온 어떻게 보면 미풍 양속이고, 또 집들이에서 식사 제공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례적인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이사를 하는데 가까운 어떻게 보면 이웃한테 이삿떡을 돌리는데 이삿떡 이외에 어떤 복과의 설문을 준다든가 하면은 그건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고요. 또 마찬가지로 인사하면서 그냥 순수하게 인사 와서 좀 이웃하고 잘 지내자고 얘기하는 거 이외에 다음 선거 때 설마 출마를 하니까 잘 좀 도와달라고 하고 이렇게 다른 행위가 부과되면 그것은 위반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쿵과 지을 때 소주 한두 박스, 또 음료수 한두 박스,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이 다 어떻게 보면 충족이 되거든요. 근데 소주나 맥주 한두 박스 주는 게 아니고 어떤 현금으로 줬다. 수락 나가는 사람한테 나중에 끝나고 와서 수락 한다는 거라고 현금을 줬다. 또 어떻게 보면 그냥 고기 잡을 때 힘들어 보이니까 간단한 음료, 목 축일 정도의 소주라든가 맥주를 준 게 아니고 양주를 준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좀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그것은 좀 위반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일단 허용되는 사례,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는 거기 내용에 맞게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지 않을 때는, 그런 행위를 할 때는 이 세 가지 요건에 맞는지 않는지 그걸 한번 보시고 그렇게 아마 행동을 하면은 아마 위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선관리에 물어보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래서 기부행위는 이 정도로 우리 그 법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례가 있고 또 판례에서도 다양한 그 사례가 있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그때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기부행위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은 명함배부에 대해서 명함과 관련된 그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외로 명함 가지고 위법된 사례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거든요. 지금 현재 의원님들은 입법의 애정자입니다. 입법의 애정자라면은 입법의 애정자에 관련된 명함을 어떻게 보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배부할 수는 없습니다. 예비후보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인사하면서 수인사, 수교하면서 수교행위로 명함을 주고받고는 그런 그 정도. 내용도 현직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학력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또 선정 문구 이런 것은 입법의 예정자 명함으로 게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어떤 무슨 행정학 박사, 경제학 박사 이런 것은 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명함을 보시면은 어떤 경력 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쓰이는 경우는 그것은 지금 현재에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비 후보자가 등록됐을 때 그때는 어떻습니까? 예비 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선거기간 개시 전 90일부터 등록을 할 수가 있죠. 내년 2월 27일부터 등록을 할 수 있는데 그때는 명함에 자유스럽게 명함을 이용해서 많이 활용도 하고 운동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력, 경력 또는 홍보에 필요한 사항 얼마든지 게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입법행위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첫 번째로는 명함 배부 금지 장소에서 배부를 해가지고 입법한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명함에 게재할 수는 없는 그런 내용을 게재해가지고 좀 많이 좀 입법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함 배부 금지 장소는 어떻게 보면 전동차라든가 또는 열차라든가 항공기 선박 그 안이라든가 이런 터미널 어떻게 보면 분해 요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장소에서는. 그 다음에 병원이라든가 극장이라든가 종교시설 그 안에서는 이 명함을 배부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 장소에서 배부를 했을 때 그 명함이 많은 것도 필요 없습니다. 몇 장만 배부해도 그건 위반입니다. 구성 요건이 딱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 가지고 처벌을 받습니다. 10장 정도 배부를 했다. 적발이 돼가지고 만약에 기소가 되면은 벌금 한 30만 원 정도 아마 들 것 같아요. 수십 장 했다고 하면 50만 원. 물론 우리 선거 관련해서 명함과 관련돼가지고 명함 배부와 관련돼가지고 그 행정적 친원을 하더라도 검찰이 직접 고발 내지 이렇게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경찰 쪽에서 실적을 의시해가지고 그런 기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 전주 같은 데는 이런 지하철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하철에서 많이 또 적발이 돼요. 지하철역을 들어가기에는 계단 하나만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배부만에 역시 마찬가지로 그거 위반이거든요. 또 종교시설, 사찰 같은 데는 큰 산 같은 데 보면 유명한 그런 그 사찰이 있는데 그 사찰 안 쉽게 해서 일정부터 시작해가지고 경내 대웅전 앞에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사람도 많이 가거든요. 그 안에서 또 교회 어떻게 보면은 주차장에서 배부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냥 사진만 찍어가지고 그걸 신고한다든가 또는 제보한다든가 또는 검찰에 갖다 간다든가 하면은 우리는 물론 우리 선거관련해서 그 제보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명과 관련돼 가지고 고발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검찰을 가면 일단은 부선 요구에 딱 맞기 때문에 그 위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명함 내용을 보면은 물론 예비후보자 명함 가지고는 학력, 경력, 후보자 홍보에 필요한 사항 얼마든지 게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 이 학력 문제 때문에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경력인데 없는 경력을 사용을 해가지고 2008년도에 이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학생회장이라고 기재를 했어요. 그분이 학부 후단장을 지냈는데 거기에다가 학생회장이라고 썼습니다. 안내까지 했죠.
학도국당장과 학생회장으로는 역할이라든가 이것이 다르다. 학생회장은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직접 선출해서 선출된 그런 대표가 학생회장이고, 학도국장은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임명한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학생 대표인데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학도국장이라고 하면 안 돼. 그렇게 개재하라고 안내했는데도 본인이 학생회장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 행위로 인해 가지고 유력한 국회의원 후보자였었는데 기소권이 상실이 됐습니다. 아마 이 유사학력 가지고 많이 적발이 되고 아마 조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유사학력이면 그렇습니다. 이 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정규 학력 이외에 어떤 단기간 코스 과정 받는 거 있어요. 최고 경제학 과정이라든가 정책 개발 과정이라든가 이런 6개월이라든가 1년 어디 대학교 최고 경영자 과정 수료 이렇게 표시되는 것도 물론 위반이지만 그렇게 표시 안 된다 하더라도 어디 대학교 무슨 과정 무슨 대학교 1년 아니면 6개월짜리 경영대학교 원외 총무 회장 이렇게 표시만 돼도 그것은 허위학력을 개정을 봐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때 되면은 요걸로 인해 가지고 도내에서도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유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판 기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판 기념회는 출판사라든가 또 이 저자들이 출판 기념을 개최한 것이거든요. 출판 기념회 개최는 고지할 때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초청장 발송하는데 아는 사람들, 지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발송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발송한다는 얘기죠. 또 초청장 내용 중에 어떻게 보면 저자의 책자의 내용 이외의 어떤 홍보하는 내용을 게재해가지고 발송을 해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출판 기념회 행사에서 어떻게 보면 책자 이외의 어떤 후보자 선전하는 그런 영상물을 반영하는 행위 또는 돈을 내지도 않는데 책자를 무료로 이렇게 찬조금품 내지도 않는데 그냥 책자를 왔으니까 이렇게 주는 그런 행위로 인해 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출판 기념회와 관련해서 서적 광고가 또 연관이 되거든요. 서적 광고를 하는데 출판 기념회 일시 장소를 같이 게재해 가지고 서적 광고를 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서적 광고 보식 위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조금 유의사항만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은 아마 지역에서 각종 행사 많이 참석을 할 겁니다. 참석을 할 때 축사를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축사문 게재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행사가 어떻게 보면 의원으로서의 어떤 지위에 상관한 걸맞는 행사인지 아닌지 또는 공공의 이익을 행사이냐 아니면 사적 행사이냐 그거를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읍면동 이상의 어떤 행정보육단 이상의 정기적인 예술문화 체육 행사에 거기에 가가지고 축사를 하는 거예요. 의례적인 내용으로 다른 내용 선거에 관련된 발언 없이 의례적인 내용으로 하면은 그것은 가능한 걸로 보고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표창 줄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우리 선거관리원에서 허용하는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지위에 걸맞는 행사인지 또는 그 행사의 어떤 관계자로서 대회장이라든가 회장이라든가 또는 같은 그런 행사와 관련된 임원으로서의 어떤 축사를 하는 경우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읍면동 이상의 정기적인 학술 또는 예술 문화책 그런 행사 때 또는 각급 학교의 졸업식
그런 때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사적 구입, 그것에서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표창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축사를 할 때의 범주에 준해서 다만 표창을 하더라도 부상은 줄 수가 없습니다. 전국 규모의 행사 실제에 참여했던 사람이라든가 행사 주관할 때의 참석자, 대상자하고 같을 때 그래서 홍보도 전국 단위로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실제 전국에서 참석자들이 모이고 이런 전국 규모의 행사를 할 때는 그때는 표창도 주고 부상을 줄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부상은 줄 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각급 학교의 졸업식 할 때 입학식은 또 표창을 줄 수는 없습니다. 또 어린이집 졸업식 할 때도 역시 그것은 표창이 줄 수 없도록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문자 메시지 이용하는 걸로 인사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문자 메시지 이용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명절 때 선거에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발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 되는 것은 자동정보 통신을 이용해서 선거에 관련된 내용이 있을 때 그 내용을 자동정보 통신을 이용해서 발송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 사항만 제한을 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명절, 그 다음에 뭐 이런 세시 풍속, 뭐 대보림이라든가 성년이라든가 뭐 이런 때 얼마든지 그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서 발송할 수도 있고 지금 폭넓게 허용을 하는데 다만 자동정보 통신을 이용해서 할 때는 예비 후보자로서 5회에 걸쳐가지고서 할 수 있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염두에 두시면 얼마든지 선거에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도 얼마든지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 내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까 그 질문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질문, 예. 네, 그렇게 하는 건 같이 괜찮고, 제가 아까 예를 든 것은 공무원을 통해 가지고 공무원이 그렇게 공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는 이장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따로 다른 제가 좀 동창회, 우리 총 동창회 같은 데는 운동회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동창회는 지휘관들이 거기에 어떤 임원직을 가지고 많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상품, 그런 시사를 전화하려고 그 동창회 회비를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이 운영 관례상 의무에 기해서 내는 회비가 종전의 범위에서 되는 것이 가능하다지 특별 회비 내는 것은 안 된다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범주로 그것은 어떻게 보면 행사 참조하는 것이 되거든요. 행사 참조는 이런 예를 들면 TV 이런 것을 내는다는 그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이 지방원들이 관례적으로 명절이 되면 단체장,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여기 의원이면은 이제 뭐 전주 시내 단체장들 있지 않습니까? 단체장들한테 의례적인 선물을 명절이기 때문에 어떤 뭐 프로포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 법상으로 볼 때는 위반될 소지가 많습니다. 지금 그 명절과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아까 책자에도 잠깐 있는데요. 허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법에 의해서 설치된 수용보수 시설 중, 사회보호 시설 중에서 수용보수 시설이 있거든요. 거기 가능으로 되어 있고요. 자선 구호단체를 시행하는 그런 기관단체에 위문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군부대, 의경이라든지 정경, 그런 군부대를 방문해가지고 그때 위로용품을 제공하는 거, 그 정도는 가능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외에는 안 되는 거, 법사위에 나와 있는 거 외에는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지금 자유스럽게 할 수는 있거든요. 예. 지금 선거 운동하는 내용, 그 자체도 지금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네, 예. 아까 말씀 중에 그 명함 교부에 대해서 예. 말씀 주셨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예. 그러니까 선거 기간이 아니래도 예. 엊그저께 그 선거가 끝나가지고 예. 지금 앞으로 선거가 뭐 3년 남았다. 예. 우리 지금 한 8개월 남았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전라북도의 의원 누구 예. 이거에 대한 명함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뒤에 경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전현직 경력을 쓸 수 없다 그런 얘기인가요? 현직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현직은. 뒤에 경력은 안 된다는 얘기죠. 현직은 뭐 10개든 20개든 있으면 다 그거에다가 경력에다 집어들 수 있다. 예. 그러나 과거 건 안 된다. 예. 새로운 건 알겠네요. 예. 그건 옛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없으면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잠깐 동안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요. 하여튼 명절 잘 쉬시고 항상 건강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다고. 오신 중에도 오늘 특강을 해주신 마상 선임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사님 모시고 사진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좀 나와주시죠. 죄송합니다. 예. 스크린 좀 올려주세요. 앞에 불 좀 꺼줘. 아니 그걸 그만해 이거 이게 지원 여러분 다시 자리에 앉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보담당 나정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지난해 9월 2일 날 이렇게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완료 전에 8월 22일 날 우리 사무처 직원님들 그리고 의원님들 초청해서 보고회를 한번 가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의장님 바쁘시다 보니까 이제 의원님들 참석 못 오셔가지고 부득이 의장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오늘 의정 아카데미 시간을 활용해서 대략 한 7분 정도에 걸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궁금증도 좀 해소해 드리고 무엇이 많이 변화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홈페이지를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완전히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이렇게 홈페이지를 활용해 주시다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 개요, 추진사항, 그 다음에 이제 토의사항 이렇게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후화된 우리 홈페이지 그 전산 장비를 신규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기술을 도입을 해서 홈페이지 관련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서버 가상 구축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 기간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월 7일부터 9월 2일에 걸쳐서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서버 가상화를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치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크게 홈페이지 시스템 통합을 했습니다. 기존에 그 7개 서버가 있었는데요. 이 서버를 4개로 이렇게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 그 데이터베이스 이관, 마이그레이션, 업그레이드라고 이제 그럽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리 프로그램 암호화, 교체 및 암호화. 그 다음에 의정백서라든가 전부 22기라는 것이 있는데요. 전에는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봤는데 지금 책같이 이렇게 넘기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은 가상화 시스템 업무 전환을 금년도 8월경에 한 바가 있습니다. 기존 시스템 구성인데요. 보시면은 7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4개로 이렇게 바꾼 겁니다. 보시면은 그 통합가상 서버 2라고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있고 백업 서버가 있고 그래서 총 4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앞에 서버에 문제가 있을 때는 뒤에 서버에서 받아가지고 정상게 작동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그 장비를 전부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요. 새롭게 도입된 서버 렉의 앞면과 뒷면을 이렇게 화면에다 담아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서버 가상 구도화입니다. 구성도입니다. 가상 서버 1에서는 홈페이지 분야를 모두 통합해서 작업을 하였고요. 2에서는 기타 서비스를 통합해서 이렇게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가상 서버 1, 2에서 장애가 발생 시에는 스스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다른 서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서비스 자동이 이관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서비스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제공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쭉 화면에 나타나는 참고해 주시고요. 예를 들면 서버가 가상 서버가 1이 이제 나갔을 때는 가상 서버 2에서 받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장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 메인 화면이 구성입니다. 메인 화면이 전화하고 이렇게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보시면은 인터넷 방송이라든가 지난 방송을 이렇게 이쪽 보시면은 여기가 있는데요. 전에 완전히 지금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것도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지만 좀 더 상세하게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말로 설명이 좀 어려운데 그리고 밑에도 좀 공연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진행상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 홈페이지도 새롭게 지금 단장을 했습니다. 전에는 가나다 순서로 해가지고 강병진 의원님하고 고정적으로 나와 있었는데 지금은 실시간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그래서 의원님들 성함이라든가 이런 걸 치면 들어갈 수가 더 있고 그러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의원님들 사진을 선택해서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아까 이제 성함 말씀했었는데 이런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사진을 크게도 홈페이지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홈페이지는 이 정도로 하고 일단 이제 혹시 의문하는 사항 있으면 그때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서관리 이제 프로그램인데요. 여기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동안에 그 PDF 방식에서 이북 방식으로 이렇게 변경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제 의원님들 홈페이지 구성인데요. 전반적으로 뭐 색상이라든가 여기 매뉴얼 여러 것을 전부 다 이번에 좀 손을 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의원님들 뭐 현지 활동 사진이라든가 여러 것도 전부 다 여기를 보시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잠깐만요. 동영상 쪽에 한번 보세요. 동영상 쪽. 안 돼? 네, 알았어. 이제 기존의 그 의원님들 그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동영상 굉장히 크기가 작았었는데 지금은 더블 클릭을 하면 이 화면이 커진다. 우측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에 한번 많이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간략한 이상으로 구축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마치고요. 사실 그때 우리 그 8월 22일 날은 설명 때 굉장히 건의사항도 많이 있었고 개편해달라는 내용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의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는 생각이 안 나도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여러 곳을 검색해봤을 때 어떤 내가 쓰는데 문제점이 있다면 잘 안 될 때는 언제든지 저희 공공에 연락을 주시면 아직까지는 좀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은 9월 2일 날 완료가 됐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시공업체한테 양해를 좀 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이렇게 한번 지켜봐 주시고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혹시 말씀? 잘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의전 아카데미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